네, 안녕하세요. 짬내서 저항경찰 합격하기 짬비의 일상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 대구시청 면접 기출에 대해서 풀어볼 거고 역시나 여기 짬비 일상남의 짬비 카페에 있죠. 올려주신 문제인데 일단 크게 또 풀어볼 문제는 화재 시 상황 대처 방법과 악성 민원 대처 방법, 그리고 상사와 불화시 대처 방법은 이거는 이 저번 시간에 조직 내 갈등 발생 시 이거랑 똑같이 해결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사겠죠. 지금 뭐 조국 법무부 전 법무부 장관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고위 직책자들의 자녀 대학 입학 문제 뭐 그런 게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지소미아, 그것도 시사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시설 경비란 이거는 경비법에 있는 시설 경비이기 때문에 너무 쉽고, 국가 중요 시설과 군사 중요 시설, 이거 차이는 국가 중요 시설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 시설과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을 통합하여 지칭하는 말이고, 군사 중요 시설은 군사 중요 시설법에 따라서 군사 작전에 의해 필요한 때에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호 지역 정도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이는 둘 다 국방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데, 얘는 군사작전을 위해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호지역, 얘는 뭐 추가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보안 목표 시설도 포함한다, 이 정도 마시면 되고, 대구시청 대모시 청경대장으로서의 조치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뽑아서 PPT로 또 해놨거든요. 가볼게요. 1번 대규모 데모 상황 조치, 이런 게 먼저 질문으로 나왔다고 해봐요. 일단 제 피살기인데 알려드릴까 말까 하다가 또 여러분들한테 안 알려, 왜냐면 이게 또 합격을 낳을 수 있는 중요한 질문 같더라고요. 이런 질문은 직무에 관련된 질문이고, 이게 경력 채용 같은 경우에는 경력자와 비경력자를 나누는 거고, 뭐 모범적인 답안은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들 일률 편파적으로 죄송합니다. 백수할게요. 일률 편파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답변이 잠시만요. 일률 편파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답변이 뭐 상사에게 보고하고 이를 따르겠다, 아니면 뭐 지켜보겠다, 뭐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지켜보면서 경찰들과 합치겠다, 뭐 이렇게 답변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는 뭐 그냥 평범하게 답변하는 거고, 제일 좋은 답변은 일단 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시위 정보가 항상 올라와 있습니다. 그 정보가 안 올라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다 불법 시위이기 때문에 금지된 시위죠. 금지된 시위. 1인의 시위는 허가하지만 불법 집회는 허가가 안 되죠. 이게 또 뭐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논쟁이 됐던 그런 건데, 일단 저희 집시법인가 거기서는 일단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되지 않은 시위법은 뭐 해산이 될 힘이 그 상황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경찰청 홈페이지 가서 해당 구역에 있는 시위 정보를 입수하시고, 시위 인원이 몇 명인가에 따라서 청경대장이니까 뭐 인원 배치 또는 뭐 근무해야 될 인원들 선정해야 될 거고, 또 시위 사유가 무엇인가, 제일 힘든 거는 제일 시끄러운 거죠. 시끄러운 거는 노사 대립이 제일 시끄럽고, 그 다음에 뭐 돈 받기 위해서 하는 시위도 있죠. 가령 뭐 일조권을 침해했다, 아니면 불법 건축을 다시 이 건축물을 증축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 뭐 이런 것도 보상금 받으려고 시위하는 경우도 있죠. 또 이것뿐만 아니라 경력 지원 현황까지, 뭐 전경들이 몇 명 배치된다, 전경이 사라져서 의경들이 오나요? 의경이 몇 명 배치되나,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 상황 파악 같은 경우에는 이 시위 인원이 항상 떠들고 항상 데모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빡세게 할 때가 있고, 빡세게라는 표현이 좀 아닌가? 좀 약하게 할 때가 있고 세게 할 때가 있어요. 가령 언제 세게 하냐? 사람이 처음 모이고 다 모였을 때, 출근하고 다 모였을 때, 그때 서로 달아올랐겠죠. 그리고 또 주요 행사가 있을 때나 뭐 업무를 방해해야 되는 시간대에 막 떠듭니다. 그리고 좀 소강기다, 밥 먹어야 될 시간이 되면 뭐 자기네들도 빠져요. 그렇게 해서 밥 먹고 쉬고 다시 체력 충전해서 다시 시위하고,
중간에 계속 협상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상황 파악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작은 시위 같은 경우 뭐 3-4명이서 하는 시위 같은 경우에는 소음 측정하는 경찰 공무원 한 분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분이 어디로 가는가 위치 파악을 잘해서, 뭐 그분이 없으면은 갑자기 음향을 켜요. 그 사람들이 뭐 데시벨을 확 높이는데 그럴 때 줄여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이 사람들 목소리 높였다 한번 확인해 달라는 식으로 데시벨 측정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의 위치 파악을 잘해야겠죠. 그리고 또 배치 장소에 따라서 장구류를 휴대하는 처원경찰을 둬야겠죠. 처원경찰법상에 원래 가스 분사기나 뭐 총기류를 항상 휴대해야 하나? 보통 휴대 안 하죠. 법에 걸린 행동들이긴 한데, 차에 하는데 안 차고 있으시면은 장구류 휴대해서, 경찰 장구류 휴대시켜서 뭐 경찰봉 이런 거 휴대시켜서 특수복장도 채우시고, 청장실이나 아니면은 부청장실 또는 해당 민원이 발생한 곳, 가령 뭐 우리 동네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곤란한데 왜 안 치워주냐 이렇게 문의가 일어났어요.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그 사람들이 환경위생과로 가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고, 이 사람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화장실 같은 거 이용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게 이제 합부를 조금 그거 해야 되는데, 유도리를 발동시켜야죠. 청장실이나 좀 VIP실에 가까운 곳이나 해당 민원인실과 가까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게끔 조금 공사 중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용하시는 인원이나 지금 환경 상태 때문에 옆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 달라라는 식으로 하고, 싫다 저기 가겠다 하면은 그거는 제재를 하세요. 그 정도는 질서 유지 차원에서 제재하고, 못 쓰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쪽을 이용해 달라 한 건데 왜 안 해주냐, 오히려 역으로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감시 강화 같은 경우에는 입초 근무자인데, 이걸 왜 감시 강화라고 제가 해놨냐면은 이제 데모 인원들 중에도 악성 데모 인원들이 있습니다. 뭐 이끄는 사람도 있고, 뭐 물러나라 뭐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고, 고용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첩자 마냥 전문적으로 데모를 도와준 사람이 있거든요. 뭐 빡빡머리하고 막 불 뿜고 막 술 마시고 횡패 부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돈 더 찔러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몽둥이 두고 바로 쳐들어오겠죠. 그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화재 상황으로 가볼게요. 이번 화재 상황, 이거는 제가 필살기가 있어서 다는 안 알려드리고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핵심 팁 같은 게 따로 숨겨져 있어서 뭐 일반적인 답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 전파와 인원 대피가 핵심이고요. 상황 전파는 당연히 화재 경보기나 이런 게 전파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인원 대피를 시키면 되겠죠. 여기서 군대에 있으신 분들은 어떤 답변 하겠어요? 소방 편성대가 돼 있으니까 뭐 소방 편성포대로 화재를 끄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달려가서 소화기로 끈다고 하세요. 그게 제일 낫고, 소화기 사용 요령은 아시죠? 빗자루를 쓸어 담듯이 아래를 향해서 쓸어 담으시고, 엘리베이터 사용, 대피를 할 때 엘리베이터 사용을 하면 안 돼요. 왜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굴뚝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굴뚝 효과. 조금 공기가 자꾸 그 굴뚝으로 빠지듯이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굴뚝으로 빠진 엘리베이터를 타고 굴뚝처럼 빠진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은 질식사에 걸릴 확률도 높고, 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내려가다가 화재로 인해서 단선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전이 돼서 엘리베이터를 열 수 없겠죠. 더 숨막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플래시오버와 백드래프트는 이제 소방 용어인데, 플래시오버는 갑자기 확 타오르는 거를 플래시오버라고 하고,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백드래프트는 이제 문이 닫힌 장소 안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으면 진공 상태가 될 때가 있는데, 진공에 가까워진 상태가 있는데, 이때 불을 확 열면 산소의 유입으로 불이 뻥 터지듯이 해서 소방관들이 많이 다치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를 아시면 되고, 긴급 조치 요령 같은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거나 또는 일산화탄소 중독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건가인데, 저는 일산화탄소 중독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냐고 말을 했냐면은, 통상 시청에는 일산화탄소를 위한 산소 회복 장치가 없기 때문에 차량 중에, 들어온 구급 차량 중에 혹시 일산화탄소 다시 산소 회복 장치가 있는 차량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여기 일산화탄소 중독된 환자가 있다라고 제일 빨리 알려주는 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화재 상황은 이렇게 해서 끝나고, 이거 말고 현실적인 화재 상황 대처 요령과 이를 대피하는 방법, 왜 이걸 물어봤을지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이거를 왜 물어봤는지. 그거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자, 3번 악성민원 대처.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카페에 와서 물어보셔도 되고, 메일이나 쪽지, 블로그로 물어보셔도 되고. 자, 3번 악성민원 대처. 시간이 빨리 가네요. 예. 이것도 핵심이죠. 이것도 제 필살기인데 공개할게요. 예, 젊은 청원경찰의 유입으로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현재까지 이제 공개 채용을 안 하는, 예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소개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연세가 좀 되셨고, 원래 청원경찰이 경찰이라는 개념보다 단순히 경비라는 개념으로 근무를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하면은 바로 경찰서에 연락해서 이렇게 도와달라, 여기 민원인, 악성 민원이 있다, 이렇게 해서 경찰을 불러서 대처를 하는 경우가 있었죠. 지금은 반대되는 추세죠. 청원경찰들이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조치하고 경찰에게 인계하는, 그게 조금 아름다운 그림이죠.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민원인 분류 방법, 이게 악성 민원인을 대처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로 일단 담당 공무원과 친화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크게 세 가지 일단 알려드릴게요. 번호 영치 차량, 세금, 또는 이제 네 가지네요. 네 가지. 또는 행정 대집행, 그리고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는 경우와 또 생활보장. 5가지네요. 5가지. 이 5가지 사람들이 악성 민원이 되는데, 제일 많이 오는 거는 생활보장이 제일 많이 와요. 왜냐, 자기네들은 당장 죽겠는데 왜 기초생활 수급이나 이런 거 제대로 안 해주냐, 왜 내가 대상자에서 선정이 안 됐냐, 이런 것도 있고, 또 술 취한 사람도 다 이런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을 어떻게 분류하냐면은, 생활보장이 문제면 생활보장과나 사회보장과에서 어떤 사람이 동사무소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더라, 아니면은 이 사람이 전화로 온다더라 라고 미리 제보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좀 잡고, 아니면 담당 공무원과 친해지도록 하거나, 청사관리팀에서 이러한 체계를, 조금 악성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상황이 있으면 미리 청원경찰실에 연락을 해서 미리 청경이 배치돼서, 더 큰 상황이, 이 사람들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민원인들이기 때문에 민원이 오더라도 악성 상황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인들이 애매하게, 혹은 확실히 악성을 피울 때가 있어요. 크게 고성방가와 주치소란, 폭언으로 제가 나누어 봤고요. 이 주치소란이랑 고성방가 같은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드러낼 수도 있고, 이거는 무슨 관련 법령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것도 드러낼 수 있어요. 주치소란도 공공기관에 술을 먹고 들어와서 안 된다 였던가, 아니면 술을 먹고 민원을 해서 안 된다, 이런 범죄범을 제가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것도 법령에 의해서 주치소란자도 바로 드러낼 수 있고, 통상 이런 걸 드러내실 때 경고 횟수를 말해야 돼요.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높으시네요, 좀 낮춰주세요, 계속 하시면은 저희가 제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3회나 2회 이렇게 기준 정해서 저희가 말씀했죠, 나가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거 조치를 시킨다던가 해야 돼요. 네가 뭔데 태거 조치하냐, 이렇게 할 때는 그런 건 이제 구분을 해야죠. 터치를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여성이다, 그럼 남성은 터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경찰 공무원을 불러서 조금 회유를 할 수 있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좀 더 친절하게 해서 회유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애매한 악성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대처가 좀 힘든데, 보통 대다수 악성 민원인들은 크게 특징이 있기 때문에, 폭언이나 고성방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벌금 얼마입니다, 30만원입니다, 또는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구류 며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마지막 공직방 같은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죠. 다시 형법이죠. 형법 5년 1,000만원인가 그렇게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살짝만 밀치기만 해도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돼서 공직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바로 현행범 체포를 하시되, 애매한 경우 있죠. 과잉 체포라는 게 뭐냐면은, 할머니가 공무원에게 어깨를 살짝 밀치면서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딱 했어요.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공직방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잖아요, 그죠? 할머니 둘러싸고
일부러 체포하지 마시고 둘러싸고 할머니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지를 하세요. 고지를 할 때 미란다 고지 원칙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뭐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하시기보다는 선생님 지금 공무원 업무 집행 방해죄로 공직방으로 이제 잡혀가시겠습니다.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선생님 뭐 이러이러한 사유로 했었고 또 뭐가 있죠?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고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 좀 선택하셔서 묵비권 행사하시려면 행사하세요. 지금부터 경찰서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어서 법적으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니 안 했니 이런 게 조금 없겠죠. 다 완벽했죠. 그리고 또 이제 칼을 들고 덤비는 사람, 이게 제일 위험한 사람이죠. 무기를 들고 덤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이 뭐 무술이나 아니면 호신술이 된다 그러면 바로 제압하면 좋죠. 근데 그게 좀 제한되겠다 싶으면은 제일 좋은 거는 소화기를 가져와서 그 사람에게 뿌리고 시야를 가리고 덤벼들어서 칼을 조금 자신에게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제압하는 방법이 제일 낫겠죠. 그리고 상사의 부당 지시 4번. 이 같은 경우에는 합격을 위한 답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부당한 지시는 따르고 싶지 않죠. 전부 다 뭐 법령에 의해서 어떠한지 제가 밝혀서 이러한 절차를 정당한 지시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다 안 돼요. 합격을 위해서는 일단 수행을 하도록 하며 해당 사항에 불필요한 사항이나 곤란한 것이 있다면은 당사자나 상사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모범 답안은 아니지만 합격을 위한 답안에는 가깝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말이 빨랐죠. 영상 시간을 10분 내로 끊고 싶었는데 자꾸 길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네요. 정말 죄송하고 다음에는 대구시청을 좀 많이 했죠. 우리 대구시청 많이 했으니까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몇 가지 좀 해보고 남부지검 할까요? 남부지검도 괜찮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목포지방하고 그 다음 남부지검으로 넘어갈게요.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면접 준비 잘하시고 다음에는 웃는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